맨유 무엇이 문제인가? 어, 원래 맨유가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무관이고 리그 성적도 안 좋고 내년에 또 유로파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이제 뭐 유로파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성적이 안 좋고 이렇게 누군가가 확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팀이 다른 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죠? 팀이 올라올 때가 있고 챔스 한 2년 동안 챔스 갔었는데 그 과정도 보면 리그 순위가 낮았는데 유로파 우승을 하면서 챔스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뮤리니 감독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모예스부터 솔사르까지 다 합해서 가장 좋은 성적은 리그 2등이 가장 좋은 성적이에요, 그죠? 근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죠. 거의 조 단위가 넘게 쏟아붓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선수 영입한다고 이적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반할 때부터 리빌딩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수 사온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쏟아붓어요, 그죠? 거의 구단 하나를 살 정도로 돈을 쏟아붓어요, 그죠? 어지간한 구단을 하나 통째로 살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2등 했어요, 그죠? 바날 감독 때 그렇게 막 욕을 했죠, 그죠? 왜 수비만 하냐, 공격은 안 하냐, 바날 게임 재미없어 못 보겠다, 온갖 소리를 다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잘렸어요, 그죠? 그래도 바날이 지금 그 은퇴했죠. 하도 욕먹어가지고. 근데 바날이 히딩크 감독 그거였다면서요. 그때 당시 2002년 당시 그 한국에서 그걸 했다면서 세컨드인가 그 스텝 중에 한 명, 코치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러던데. 뭐 어쨌든 뭐 바날 감독도 이력서는 되게 화려했대요. 그때 당시 감독 중에 최고 감독이었대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감독들 중에 최고의 감독이었대.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죠? 그래도 반할 때 물론 반할이 키웠다고 보긴 좀 힘들지만 어, 어쨌든 그때 레시포드가 올라와서 깜짝 등장을 했었죠.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는 레시포드가 올라왔다는 건 레시포드 같은 선수가 발굴했다는 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말시앙도 그때 모나코 AS 모나코 있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말시앙 잘했어요, 그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말시앙은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 그래도 맨유에서 그래도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저는 그래도 말시앙밖에 없다고 봐요. 대부분 지금 활약을 하고 지금 괜찮게 활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을 좀 넣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반할 때 영입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반할이 잘리면서 무리뉴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도 막 선수들이 무리뉴밖에 없다, 맨유를 재건할 사람은 무리뉴밖에 없다, 그래서 무리뉴를 선택을 했죠. 근데 당시 무리뉴가 맨유로 왔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첼시에서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둔 케이스인데 전 개인적으로 무리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쪽에서 불화가 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 왔을 때 또 불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불화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트러블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감독이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구단이 참든지 감독이 헛소리 하더라도 구단이 참든지 아니 감독을 자르든지 이래야 되는데 감독을 그렇게 자꾸 바꾸면 좋을 게 없어요, 그죠? 감독 한 명이 이렇게 꾸준하게 팀을 이끌어가는 게 그 포체티노처럼
지금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처럼 꾸준하게 선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잘리면 안 좋은데, 그 감독이 너무 미친 짓을 하면 구단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근데 그게 성적이 좋으면 구단이 참겠죠. 저게 콧대가 높나 보다. 저 친구가 뭐 그래도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헛소리 해도 구단에서 어느 정도는 참아주겠죠. 그죠? 근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잘라보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위리뉴 감독 물론 본인이 스스로가 최고의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옛날 이야기죠. 그죠? 뭐 와가지고 뭐 첼시도 뭐 우승시키고 했을 때 그건 옛날 이야기죠. 그죠? 소위 말하는 맨유가 퍼거슨 경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지금 뭐 그 펍 가르디엘라 뭐 그 감독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독도 좀 이상한 게, 왜 그렇게 리그에선 잘하는 감독이 왜 챔스를 꼭 그 8강에서 챔스가 떨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리그에서도 딱 두 번 졌는데 대부분 다 이겼어. 이 사람 무승부도 없어요. 무승부 한 번에 2패했어요. 2패에 무승부 한 번인데 어떻게 챔스 가서 지냐고요. 거의 FA컵이고 뭐고 싹쓸이를 했는, 거의 싹쓸이를 할 것 같은데 왜 챔스에는 떨어지는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고 뭐 상대방이 뭐 바르셀로나나 뭐 다른 뭐 아약스나 이런 팀하고 붙은 것도 아니고 토트넘하고 붙었어요. 그죠? 토트넘한테 붙고 토트넘 케인도 없어요. 케인도 없고 뭐 엉망진창인 팀인데, 완전히 뭐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팀인데 졌어요. 그죠?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맨시티가 어떻게 해서 점수를 내는지 분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자료화면, 그러니까 게임 뛰는 거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신기한 게 수비를 안 해요. 여러분들 맨시티 게임 요즘은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위권 팀의 맨시티하고 그때 무슨 게임 붙는 게임을 봤는데 그냥 가만 서 있어요. 그냥 가만 서 있고 선수만 드리블해서 이렇게 가요. 지나가서 골을 넣어요. 골키퍼하고 1대1, 바로 1대1. 선수가 앞에 한 4명, 6명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자기 혼자 드리블해가 들어가서 골을 넣어요. 아무도 붙어서 몸싸움 방해 절대 안 해요. 패스를 하면 보통 이렇게 중간 드리블을 하고 이렇게 공을 몰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맨유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허리 라인에서 붙어요. 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몸싸움을 해가지고 하면 뺑둘러 싸든지 하고 공을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맨시티하고 게임할 때는 그렇게 하는 팀이 하나도 없어요. 탑6,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 조금 경제적으로 구단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 이렇게 강력하게 몸싸움을 안 해요. 그래 탑6하고 붙으면 대량 득점이 안 나죠. 보통 한 점 아니면 2점. 그죠? 보통 그렇게 나요. 그죠? 뭐 그런 뭐 맨시티가 잘해서 그렇. 근데 보통 EPL은 1년을 못 가요. 그죠? 보통 한 1년 정도를, 지금 솔사르 감독 그 주로 쓰고 있는 전술, 지금 반 시즌을 못 가고 간파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똑같은 전술 2년째 우려먹고 있죠. 그죠? 그런데도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죠? 근데 EPL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컵 대회 거의 결승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피곤해요. 선수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면 컵 대회 올라가지 않는 하위권 팀이 수비적으로 하다가 역습을 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맨유처럼. 맨유는 그래가 지죠. 체력이 딸리니까. 게임을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수비하다가 골 먹고 한 명 뛰가지고 역습 빠르게 해가 역습해서 골을 먹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져요. 하위권 팀한테 못 따라가서. 근데 맨시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훨씬 맨유는 요번에 초반에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맨시티가 게임을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전혀 지치질 않아요. 그죠? 신기하죠? 그리고 선수들 부상도 없어요. 물론 한두 명 잠깐 이렇게 근육통 뭐 그 정도. 선수들은 부상도 없어요. 맨유는 절대. 맨시티는 뭐 이렇게 잘 피해서 그렇다는데 상대방이 수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맨시티랑 다음에 붙을 팀이 다음 게임에 맨시티랑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전 게임이 있을 거죠. 그 전주에 뛰는 게임. 그때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태클 들어오고 막 쳐박고 들고 차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서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 맨시티랑 붙어요. 이쪽은 몸싸움 전혀 안 하고. 물론 패스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몸싸움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공패스 하는 루트도 보통 뻔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뒤가 바깥쪽으로 찰 거예요. 어차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지 않겠어요. 그죠? 뻔하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사가지고 방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 맨시티 게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피 터지게 몸싸움 하는 게임 있나?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다 끝나죠. 그죠? 물론 그게 그 감독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수들이 뭐 요즘 폼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수들 관리를 잘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좀 이상해요. 그죠? 리버풀 같은 경우는 리버풀의 성적은 제가 좀 이해가 가요. 무승부가 있거든요. 그죠? 리버풀은 무승부가 되게 많아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죠? 패는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리버풀 스타일이 그래요. 설령 골을 못 넣더라도 약간 네덜란드 스타일이죠. 이렇게 존에 모여가지고 수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설령 골을 못 넣더라도 못 넣더라도 골을 안 먹을 수 있어요. 존에서 계속 공 돌리면. 그죠? 그게 네덜란드 그런 그 축구 스타일이죠. 선수비 하다가 공 돌리다가 찬스 나면 골 겠다가 한두 골 넣는. 그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네덜란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요. 그죠? 골을 적게 먹죠. 왜냐면 점유율이 높으니까. 그죠? 그 무승부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옛날 미리뉴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 어이없이 지고 뭐 이런 건 없는데 거기서 조금 더 다듬어진 형태죠. 선수들과의 보라 있을 수 있죠. 근데 미리뉴 감독의 여태까지 스타일을 쭉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질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럼 많은 선수들이 이기고 싶잖아요. 선수들은 무슨 컵을 들고 싶고 선수들이 이기고 싶어요. 그죠? 그 마음속에 챔스 가서 우승컵 들고 진짜 환호하고 술 벗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해야 자기 몸값도 올라가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선수들도 축구 짬밥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팀하고 붙으면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자꾸 보라가 생기죠. 하위권 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이없이 맨유는 그 미리뉴 감독 체제에서 보면 하위권 팀을 무조건 잡고 다득점으로 가야 되는데 얘들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 게임을 잡고 올라가야 한 발자국 순위를 올릴 수 있는데 그걸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술로 하면 지는데 그 전술로 해요. 그러니까 져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꾸 불화가 생기죠. 선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선수들도 게임 많이 뛰보고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선수들도 게임 뛰보면 알잖아요. 한두 게임 뛰보면. 근데 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가 이기면 괜찮아요. 그죠? 이기면 감독님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전술을 써서 또 져요. 그럼 선수들이 열받잖아요. 그죠?
축구는 게임이 많지 않아요. 그죠? 리그컵 그 38게임이에요. 야구처럼 막 100게임 넘게 뛰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한두 게임 실험적으로 한두 게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축구는 38게임밖에 안 돼요. 그죠? 한 게임 져버리면 타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 그게 한 게 처음에는 이제 감독님을 믿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가 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한 게임이 되고 두 게임 되고 세 게임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쌓이면 선수들이 감독을 불신하게 되죠. 그죠? 이게 왜 이러나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솔사르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기면 돼요. 그죠? 자꾸 연승하면 선수들이 감독한테 믿음이 가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게임을 이기면 당연히 선수들은 감독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기니까. 선수들 지고 싶은 선수들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기고 골 넣고 이러면 자기 연봉도 올라가고 인센티브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감독을 믿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감독이 시킨 대로 했는데 게임을 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면 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감독이 이렇게 해가 안 된다고 선수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저쪽은 전술 파악이 돼가지고 약점 파악이 다 돼서 그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밑에 하위권 팀한테 져봐요. 열받죠? 한 100년 동안 안 졌는 팀,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진 강등권 팀한테 한번 져봐요. 선수들 다 열받죠? 그죠? 열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그 구단주한테 감독들이 왜 깝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바날도 그래도 잘렸죠. 그죠? 바날도 구단을 지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리라고 하다가 잘렸죠. 깝치다가.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예요. 왜 구단주한테 깝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비린뉴도 마찬가지고 바날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감독만 잘하면 됐지 왜 경영이나 구단에 대해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하는 건지만 모르겠어요. 게임만 이기면 되죠. 그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또 퍼거슨 경 물론 퍼거슨 경이 훌륭하다고 멋진 사람이라는 건 일단 기본으로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겠죠. 퍼거슨 경의 스타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다른 구단이 퍼거슨 경 스타일로 축구를 하면 사람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맨유가 퍼거슨 경 스타일의 축구를 하면 대방 뽀록이 나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맨유는 퍼거슨 경의 어떤 스타일이 많이 이렇게 녹아 있으니까 퍼거슨 경이 썼던 전술을 하게 되면 금방 눈치를 챈다고요. 그죠? 상대방 감독이 전반전 지나면 벌써 알아요. 그 스타일이라는 걸. 왜냐면 그거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죠? 연구를 안 해요. 그죠? 요즘 누가 그 전술을 한 가지를 정해놓고 전술 쓰는 사람 쓰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하위권 팀 아니면 물론 본인의 기본적인 전술이 있겠죠. 뭐 442를 쓴다든지 뭐 433을 쓴다든지 뭐 기본적인 전술은 있겠죠. 거기서 약간 변형하는 스타일로 상대방에 따라서 약간 변형하는 스타일이나 전술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 약간 수정을 하겠죠. 근데 요즘은 뭐 옛날같이 전술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전술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가지 전술이 엄청나게 많은데 옛날같이 서너가지 전술 가지고 이미 공략법이 다 나와있는 전술을 가지고 누가 그걸 해요. 그죠? 물론 전술에 맞춰 가지고 선수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정해놓고 전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바르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뭐 PSG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전술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전술로 썼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맨유 같으면 원톱으로 했어요. 원톱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원톱이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원톱이 다치면 그 고정된 전술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선수를 어떻게 그 구성하고 배치를 할 거예요? 예?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다양한 전술로 다양한 조합과 다양한 스타일로 해가 연습을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바로바로 선수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다치거나 국가대표 차출이 됐을 경우 그 빈자리를 누구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아니면 전술 변화를 주든지. 만약에 맨유 같으면 포그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그바가 다치면 어떡할 거야, 그죠? 포그바가 다치면 그 대체로 누군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전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맨유가 PSG를 못 이겼겠죠. 포그바가 퇴장당했는데 어떻게 PSG를 이길 겁니까? 그죠? 대책이 없는 거죠. 누가 전술을 요즘 구단이 하나만 박아놓고 써요. 그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하위권 팀으로 내려앉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대 선수 수준을 생각하면 안 돼요. EPL은 선수들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은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정해줘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긴 그냥 전술 던져줘. 이미 그런 건 유소년 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나온 전술은 유소년 때 다 마스터를 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에요. 그냥 포지션 딱 던져주면 자기 할 것 딱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죠? 한국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도 요즘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그때 많이 바뀌었죠.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옛날같이 막 어디 가면 동네 축구 한다고 욕먹고 그러진 않죠. 요즘은 자기 포지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요즘은 알고 있죠. 옛날에는 그냥 동네 축구 공 가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랬었는데, 그죠? 그런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상대방 연구를 당연히 해야 돼. 물론 전력 분석관이 있죠. 전력 분석관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저 팀은 왜 잘하는지, 저 팀은 어떻게 해서 이기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죠? 연구를 해야 돼요. 아무리 하위권 팀 그냥 해도 되겠지.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쪽 팀이 훨씬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연봉 밸런스의 붕괴, 이거는 산체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 감독이 왜 이 비싼 선수를 안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사르 감독 들어오고 나서 물론 그 레시포드 선수가 젊고 기회를 좀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죠? 그렇긴 한데 그 레시포드 선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친구도 월드컵 뛰고 왔고 가끔 국가대표 경기도 가끔 가고 이러잖아요. 힘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젊은 선수라도 자기가 힘들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러면 다른 선수랑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사르 감독 보면 그 비싼 연봉에 산체스, 루카쿠, 또 누구죠? 그 새로 들어온 친구들 가끔 쓰기도 했지만 다 안 차나요. 그냥. 그죠? 가뜩이나 골도 안 들어가는데 공격수들을 다 안 차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퍼거슨 경은 태경기 때 헤트트릭 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릇 가지고 감독을 어떻게 해요? 그 비싼 선수를 안 차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무슨 연봉 밸런스 붕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럼 그 선수가 골을 넣게 해줘야 되죠. 산체스를 왜 데리고 왔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맨유에서 산체스를 그 비싼 돈 주고 왜 데리고 왔겠어요? 밀집 수비 뚫으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밀집 수비 때 어시스트나 슈팅이나 아니면 그 프리킥 잘하고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안 쓰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단쳐놓고 게임도 안 출전 안 시키고 그 비싼 돈 주고 면봉 타령하면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꾸 선수들 불안만 생길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그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왜 데리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독이. 선수를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산체스 쓰라고. 산체스 선수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미친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링가드 선수 물론 훌륭한 선수긴 해요. 링가드 선수 뭐 잘하지만 최소한 링가드하고 산체스하고 교체로 투입을 해야 돼요. 그죠? 뚫어야죠. 못 뚫으니까 골을 못 넣잖아요. 못 뚫으니까 골을 못 넣고 역습당하잖아요. 그죠? 골이 들어가면 역습을 못 할 텐데. 그죠? 골이 자꾸 넣잖아요. 그 링가드 선수는 또 그 단점이 좀 있죠.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못할 때는 또 되게 못 기복이 되게 심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뭐 어찌됐건 저는 산체스 선수가 나왔을 때 되게 잘했다고 봐요. 비록 뭐 대량 득점 같은 거는 손발이 잘 안 맞으니까 호흡이 잘 안 맞춘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을 자꾸 뛰어야 되죠. 손발을 맞추려면. 근데 안 쓰잖아요. 그죠? 산체스 선수가 있으면 그나마 뚫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그나마 뚫어요. 그나마 밀집 수비 뚫어가서 골을 넣어요. 근데 산체스 선수를 안 쓰니까 골을 못 넣죠. 그죠? 맨유는 가면 희한한 게 골대 앞에 10명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골을 못 넣게 해요. 그럼 비비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밀집 수비를 뚫으려면 산체스 같이 드리블 잘 치는 선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산체스를 앉혀놓고 안 써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독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다 운 좋아서 연승을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으로 왜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미리뉴가 데리고 온 선수들, 왜 맨유는 선수를 이상한 애를 데리고 올 때 왜 가격을 항상 2배씩 주고 데리고 오는지 다 그러잖아요. 호구라고. 아니 저런 애를 왜 연봉을 저렇게 많이 주고 데리고 오지?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맨시티에서 데리고 온 선수의 거의 2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맨시티가 이중계약을 했든지 맨유가 호구든지 둘 중에 하나죠. 처음에 미리뉴 감독이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감독 추천으로 이 선수 꼭 데리고 와, 센터백하고 좀 괜찮은 선수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지금 그 선수들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리뉴가 데리고 왔던 선수들 대부분이 엉망진창이에요. 루카쿠는 미리뉴가 반대를 했어요. 그 모리타라는 선수를 데리고 올라 그랬죠. 지금 모리타 한번 보세요. 첼시 최악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미리뉴 감독이 선수들 이렇게 데리고 온 거, 그 그나마 한 명 있는 게 그 절라탄, 그나마 절라탄 한 명 데리고 온 거, 그게 다예요. 그죠? 그나마 절라탄 데리고 온 거. 그 절라탄 선수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라탄도 유로파 막판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 햄스트링 와가지고 결승전하고 못 뛰었죠. 그죠? 그 밑에 게임은 어차피 절라탄이 안 뛰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결국 미리뉴 감독이 데리고 온 선수는 중요할 때는 하나도
활약을 못했어요. 정작 중요할 때 활약을 한 선수는 오히려 바날 감독이 데리고 왔던 선수들이 활약을 했죠. 그죠? 결국 그 중요할 때 퍼거슨경 선수들이나 바날 때 데리고 왔던 선수. 그리고 바날 감독도 문제가 있었던 게 당시 발렌시아가 있었어요. 그죠? 뭐 계속 선수를 사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날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참 발렌시아 선수가 있었어요. 계속 풀백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발렌시아를 안 쓰고 처박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선수들 이렇게 왜 저 선수들밖에 안 쓰지 이러고 쭉 보니까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선수를. 발렌시아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다른 팀을 갈 거라고 뭐 이제 리빌딩 한다고 이제 다른 팀을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발렌시아 선수 얼마나 훌륭한 선수입니까? 그죠? 얼마나 잘하는 선수예요. 그죠? 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다 처박아 놓고 선수를 사달려요. 계속 거의 몇 조를 쓰죠? 아마 거의 2조 가까이 쓴 걸로 아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그죠? 미친 거죠. 그 선수들이 또 잘해요? 잘 안 해요. 그죠? 아니면 데리고 와서 선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컨디션이.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을 뛰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그 컨디션이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선수를 어떻게 잘 이렇게 타일러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상담도 좀 해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그냥 천내비 놔도 던져버려. 그죠? 물론 이렇게 날 타일러 봐도 안 되면 할 수 없죠.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죠? 지금 미키타리안 선수 그 아스날 가가지고 근데 아스날 가도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아스날 가서 맨유 쓸 때보다 훨씬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미키타리안 선수의 어떤 장점이랄까 뭐 그런 거였죠. 공을 끝까지 보고 뛴다는 거. 그러니까 전방 공격수가 뛰면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뛰어주죠. 그래서 혹시 골키퍼 손 맞고 나오면 바로 골을 집어넣는 뭐 그런 스타일의 공격을 굉장히 잘했어요. 일명 주워먹기 같은 스타일을 되게 잘했는데 뭐 갑자기 골 잘 넣었다가 갑자기 골을 못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그냥 벤치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구석에 처박아 두더군요. 결국 지금 남아있는 선수는 그나마 베스트 남아있는 선수는 바날 감독 선수랑 기존의 퍼거슨경 때 신인들 그 퍼거슨경 때 스케었던 선수들 결국 그 선수들 많이 또 남아있어요. 그죠? 그 친구 뭐죠? 근데 그 제가 이렇게 EPL 축구를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자기를 데리고 오면 그 선수가 만약에 데리고 왔는데 감독이 바뀌면 선수가 약간 미친 짓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안 하는 선수도 있긴 한데 약간 이렇게 그 선수 구단에 충성하기보다는 감독에 충성하는 그런 선수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유독 맨유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연봉 밸런스 같은 거는 맞춰야 되겠죠. 아무래도 산체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어미 산체스가 삭감을 하고 있든지 산체스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올려주든지 지금 만약에 유로파 갔으면 연봉 25% 삭감된다던데 그죠? 뭐 그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원래 이제 성적이에요. 그죠? 19승 9무 10패. 맨시티도 원래 4패 정도 했죠. 내년에 패수가 더 많아지겠네요. 리버풀은 진짜 아깝네요. 그죠? 와, 리버풀 1패밖에 안 했는데 2등이에요. 와, 진짜 아깝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리버풀이 1위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맨시티가 작년에 100점이 넘었거든요. 득점이, 승점이 100점이 넘었기 때문에
106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래도 4패나 했다는 건 많이 졌다는 거죠. 그죠? 이해는 하겠는데 리버풀이 97승점 97점도 낮은 점수는 아닌데 그 맨시티도 작년 점수에 비하면 승점이 한 7, 8점 10점 가까이가 떨어진 거죠. 그죠? 한 3게임 정도 그죠? 작년에 2패했나 그랬으니까 딱 어떻게 저렇게 1점 차이로 딱 맞추는지 신기하죠. 그죠? 신기해요. 어떻게 4패 했으면 많이 했는데 그죠? 요번에 보세요. 패가 되게 많아요. 리버풀을 제외하고는 패가 되게 많아요. 그죠? 첼시도 8패나 했죠. 토트넘도 13패나 했죠. 그죠? 오히려 맨유가 패는 적어요. 오히려 맨유가 패는 적은데 무승부가 많죠. 그죠? 무승부가 무슨 어이없이 비기고 첼시하고 많이 비겼죠. 그 무승부가 승만 됐어도 4위권에 들어갔겠죠. 그죠? 토트넘이 봐서요. 토트넘이 더 많이 졌죠. 그 토트넘은 무승부가 적은 거예요. 그죠? 토트넘이 패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가 적으니까 승으로 가는 거, 4위 등으로 하는 거죠. 승점 차이가 뭐 근데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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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거의 뭐 1점 왔다 갔다 왔다. 맨 끝에 2게임만 이겼어도 72점이잖아요. 그럼 토트넘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2게임 그 진짜 강등권 팀하고 꼴찌 팀하고 2게임을 다 졌어요. 그죠? 미친 거죠. 만약 2게임 다 이겼으면 그죠? 21승이죠. 21승에 승점 62 승점 72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등이죠. 그죠? 4등 첼시보다는 안 되겠네. 그죠? 4등이죠. 그죠? 미친 거죠. 그죠? 뭐 올버햄턴이 뭐 그렇다 쳐요. 뭐 에버턴한테는 심지어 3대 0으로 졌고. 그죠? 카디프 강등 18등이에요. 그죠? 어떻게 카디프한테 2대 0으로 져요? 그 말이 되냐 이게? 마지막 붙은 팀이 허드즈필드 아닌데 뭐 팀이었지? 카디프하고 무슨 팀이었더라? 뭘 한 7, 8등까지는 그래 뭐 이해를 해요. 그죠? 한 10등권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0등권 이하 팀한테 그렇게 진다는 건 왜 문제가 있는 거죠. 연구를 안 하든지 그죠? 아니 방심을 했든지 그죠? 충분히 이번에는 4위권을 챔스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선수가 오판을 해서 진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죠. 그죠? 이거 뭐야 구단을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년에 또 이 지경이면 그죠? 내년에 이쪽에 그 왜 다른 팀들은 패가 되게 적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근데 매년은 꼭 그 어이없이 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위권 팀한테 왜 그렇게 지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울버햄튼이나 이런 팀한테 지는 거는 그래 뭐 그래요. 그죠? 원래 뭐 괜찮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 강등권 팀 이미 강등권인데 이런 팀한테 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이미 강등권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하위권 팀은 다 잡아야죠. 그죠? 어떤 식으로 하위권 팀은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21승을 했다는 건 만약 2번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밑에 하위권 팀 10팀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10등에서 20등까지 원정하고 홈하고 다 이기면 한 20승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 10등에서 20등까지는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챔스 가요. 근데 진다는 거죠.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그죠? 감독이 문제인지 선수가 문제인지
준비를 안 하는 거냐면 지쳐서 체력이 진짜 뭐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원래는 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맨유 선수들이 월드컵 상위 랭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죠? 어, 프랑스 포그바도 프랑스 팀에 있었고 포그바 외에는 없네요. 그 4강에 다 들어갔었죠. 루카쿠도 들어갔었고 또 영국이 4강에 올라가면서 뭐 레시포드 선수라든지 뭐 애슐리 영, 링가드 이런 선수도 다 올라갔었죠. 그 지금 케인이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체력적으로 고갈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월드컵 뛰고 나면 몸에 진이 다 빠진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손흥민은 어떻게 해요? 우리 흥민이는 월드컵 예선 뛰어 아시안컵 뛰고 아시안 게임 뛰고 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저기 약간 일찍 탈락을 하긴 했어요. 약간 일찍 탈락을 했지만 아시안 게임은 끝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너네보다 3배 4배 더 뛰었어요. 그리고 게임 다 뛰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컵 대회 다 뛰고 챔스 뛰고 다 뛰었어요. 걔는 뭐 신이에요. 그죠? 그건 다 핑계죠. 그죠? 참 안타까워요. 그죠? 뭐 누구 말처럼 맨유도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선수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 선수도가 있고 즉시 바로 전력이 보강이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죠? 그 맨유는 미래에 대한 자원과 즉시 전력감을 동시에 영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트러블이 있는 선수들은 과감하게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부상 오래 달고 다니고 감독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어느 정도 나이도 이제 인고 하면 뭐 은퇴 수순을 밟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어쨌든 맨유 한국과의 어떤 인연도 되게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퍼거슨경 그 맨유 시절 그 시절 이렇게 축구 보면서 한국은 언제쯤 어떻게 저렇게 골을 넣지? 한국은 어떻게쯤 저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그죠? 어쨌든 앞으로 좋은 모습을 뭐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조직력이 딱딱 맞을 때가 있고 또 좀 비그덕거릴 때도 있긴 해요. 그죠? 내년 시즌에는 월드컵도 없으니까 잘 추스려서 선수들 사기 좀 기주고 있으면 좀 사기도 좀 북 뜯어주고 정 못 뛰겠다 그러면 보내주고 그죠? 다른 팀 보내주고 도저히 맨유 생활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선수 영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맨유의 어떤 다음 시즌 설령 뭐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전 항상 맨유를 응원할 겁니다.